번째 항목은요. 코르셋과 모욕인데요. 이른바 이수역 폭행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건이 인터넷 공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죠.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또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글을 올렸는데 오늘 오후 5시 정도 기준으로 해서 청원인이 35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이제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좀 여론에 불이 붙은 것은 청원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여성 2명이 다수의 남성에게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붕대를 감은 머리하고 피가 묻은 옷, 이런 사진도 첨부가 돼 있어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화장 안 하고 머리 짧은 게 왜 때릴 이유가 되는 거죠? 이 청원글에 따르면 남성들이 이것을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 외모에 대한 억압을 벗어나자라는 어떤 탈코르셋의 실천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게 싫어서 이제 일방적으로 때렸다라는 거거든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호응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청원 글의 내용이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또 맥락이 전혀 다르던데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이렇게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경찰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실관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맞았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 때린 사람으로 지목된 남성 3명 모두가 이제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이 확보한 CCTV와 주점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한 바에 의하면 폭행을 당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여성들이 시비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하고 주점에 있던 다른 남녀 커플이 먼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제 시비가 붙은 상황이었는데, 이 때린 사람으로 지목되어 있는 남성 일행들이 조용히 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이제 했고, 이 남녀 커플이 자리를 떠난 이후에 두 집단이 다시 시비가 이제 붙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점 내부 CCTV를 보면은 여성이 남성의 목 부위에 이제 손을 접촉한 뒤에 서로 밀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고 하고요. 실제 폭행이 일어났으면 이제 주점 밖 계단에서 일어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여기는 CCTV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때린 사람으로 지목된 남성들의 주장은 어때요? 자신들은 폭행을 안 했는데 이 여성이 혼자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벌어진 장소가 계단이라서 목격자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확보가 돼야 이 경찰 수사 방향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지금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논의가 좀 과열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점에서 누가 모욕을 한다든지 손을 댄다 하더라도 경찰을 부르거나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절대 폭행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사건보다도 오히려 사건에 대한 인터넷 여론이 좀 더 문제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좀 SNS나 기사 댓글 이런 데서 보면은 맞을 짓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는 당연히 이제 바람직하지 않겠죠. 특히 요즘에 여성이 거짓 피해를 주장해서 남성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경계심들이 인터넷 상에 팽배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식의 입시름이 날이 갈수록 좀 정도를 더해가는 것 같아서 더 우려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선 사실을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논의를 해야죠. 맞습니다. 예.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돌아온 CVID인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하고 34분 정도 면담을 진행을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만날 계획이 없다가 이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다 있었던 것 같은데요. 먼저 긍정적인 대목은 펜스 부통령이 내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 설명에 의하면 펜스 부통령은 이 얘기를 하면서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북미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면서 우리의 어떤 운전자 역할, 이것을 좀 잘해달라는 뜻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긍정적인 부분이고, 우려되는 대목은요? 펜스 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한 점인데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에 이 북한이 약속을 안 지켰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또 면담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이 CVID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최근에는 CVID 대신에 다른 용어를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FFVD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 폼페이오 장관은 사실상 CVID나 FFVD나 같은 의미다라고 설명을 해왔지만 단어만 놓고 보면 이제 비가역적, 이 부분에서는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예. 실제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이루어진 게 검증이 돼야 이게 완료가 된다라는 뜻인 것인데, 현재로서는 충족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기준인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펜스 부통령이 다시 이 CVID를 언급한 것은 좀 협상 촉진 이런 것보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펜스 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뭐 일희일비 할 건 없지만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 내 분위기가 조금 우려되는 그런 조짐은 있죠. 그렇죠. 이 어제 말씀드린 이제 민간 싱크탱크의 뭐 북한 미사일 기지 보고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열되는 양상도 있고 민주당이 공세를 더해가는 이런 국면이 있어서 좀 곧 교착 국면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구들이 개최한 강연에 나서서 좀 우려를 표현했는데요. 미국이 이달부터 FFVD 대신 CVID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게 북한의 선 행동을 계속 요구하는 리비아 방식으로 회귀한 거 아닌지 걱정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북한이 선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결국 포기를 하고 중국 견제 차원에서 북핵 문제 봉합과 북미 수교를 교환하는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는 오히려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바의 좀 절반이라도 먼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4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 프로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펴셨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